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 경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축 총림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의 반야용선도 탱화의 절반가량이 훼손되고 쌍계사 성보박물관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사찰과 문화재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제주에도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불면서 일부 사찰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상륙할 전망이어서 연이은 태풍 북상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맞춰 불교계가 2주간 전국 사찰의 대면 법회 등을 중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불교계의 자비와 희생 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회 중단 조치를 시행한 첫날 서울 사찰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민간 대부 교류단체들의 상설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종걸 의장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한 사찰숲 복원사업 등 남북 불교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일본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해지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가 변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각회장을 지낸 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은 스가 장관이 이미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 경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축 총림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의 반야용선도 탱화의 절반가량이 훼손되고 쌍계사 성보박물관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사찰과 문화재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전합니다.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 마이삭이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부산 동구에서는 소지품을 주우려던 40대 여성이 하천에 빠졌다 구조됐고 사하구에서는 60대 여성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려다 유리가 깨지며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외벽이 찢어지는가 하면 거리 곳곳에 가로수가 쓰러졌고 4만 4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 지역 피해 건수는 공공건축물 침수와 파손 11건을 비롯해 모두 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에서는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는 등 10개의 시군 2만 1,912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찰에서도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는 태풍을 견뎌내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특히 경남 유형문화재 제194호 극락보전 외벽에 있는 반야용선도 탱화 절반이 훼손됐습니다. 1369년 조성된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에 머물며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정각으로 외벽의 반야용선도는 험한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경내에 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좀 쓰러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이 극락전 뒷벽면에 있는 반야용선도인데 워낙 센 바람에 비바람에 해가지고 어제 일부 그 아랫부분이 비에 노출되면서 쌍계 총림 쌍계사 경내 박물관 담장도 중간 부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10여 미터 정도 무너진 담장은 기와장만 남긴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진구 가야사의 담장이 무너졌고 금정 총림 범어사에서도 경내 나무가 쓰러지는 등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제주에도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불면서 일부 사찰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상륙할 전망이어서 연이은 태풍 북상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제주 지역에는 크고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역대급의 강력한 비바람으로 제주 지역 사찰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시 보목동에 자리한 해관정사는 열애전신 7보 묘탑이 훼손됐습니다. 이 탑의 팔각지붕 내 귀퉁이에 보완돼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떨어지면서 회불에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사 같은 것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안해서 바람이라든가 비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설치를 해줬으면 아마 이런 자연재해도 안 당하지 않았을까. 한라산 99골에 자리한 기도도량 천왕사도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으로 도량에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또 강력한 바람에 기와가 떨어져 나갔고 주변 나뭇가지도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미 때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천왕사 그 삼성각에 쏘는 계곡물이 넘쳐서 도량의 토사가 상당히 많이 유실되고. 제주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인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는 일주문과 나안전의 기와 일부가 떨어지고 경내에 있는 나무가 부러졌지만 다행히 다른 시설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사 운해가지고 하루 종일 비바람이 우리 이제 관음사에 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문 밑에 기와도 떨어져 있고 지금 여기저기 나무까지도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밑쪽에 나안전에 있는 법당에도 기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9호 태풍 마이삭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어 연이은 태풍까지 잇따르면서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조사 현장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산성이나 급경사지 문화재 등에 대한 발굴조사 시행 전 조사 대상 문화재를 현장 점검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조사원 안전 문제를 포함해 발굴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발굴조사 착수 전에 조사 대상 문화재 안전도를 평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 시기 및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문화재청은 또 발굴조사를 마치고 흙을 덮은 복토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복토 과정에도 집안 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발맞춰 불교계는 앞으로 2주간 전국 사찰의 대면 법회 등을 중단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도와 신행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불교계의 자비와 희생 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법회 중단 조치를 시행한 첫날 서울 사찰의 분위기를 정영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계종이 사찰의 대면 법회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행한 첫날, 서울 조계사의 사시 불공은 예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불교 대학의 강의도 중단됐습니다. 대웅전 등의 기도 공간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도록 자리 배정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 동안 법회나 이제 불교대학 강의 그리고 템플스테이, 합창단 모임 그리고 공양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 도심 속 수행 기도처로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경내 곳곳은 한눈에 봐도 썰렁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민들도 즐겨 찾던 휴식 공간인 다라니 다원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길상사는 사찰을 찾는 많은 이들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예방 조치와 방역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법당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문 폐쇄와 같은 그런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내지는 잠잠해질 때까지 댁에서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로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천태종과 진각종 등 국내 30개 불교 종단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찰 대면 법회와 행사 등을 2주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2.5단계까지 지금 격상되는 그러한 시점에 발맞춰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한 발 앞장서서 코로나19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의 강제력과 행정명령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일선 사찰이 스스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선출된 주윤식 신임 회장에게 중앙신도회 전통을 잘 살려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신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윤식 신임 회장은 종단과 최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농구 스타이자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인 허재 전 국가대표 농구감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의 최대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금 500만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코로나가 또 많이 확진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불사금은 허재 전 감독이 지난 5월 30일 조계사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수상한 불자대상 상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민간 대북교류 단체들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한 사찰숲 복원사업 등 남북 불교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어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서로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소통하면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에 저희 기관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최소 다해보고 싶습니다. 원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지역이 북측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북한 사찰숲의 경우 산중 사찰 외 평양시에 있는 광법사 등 도심 사찰들은 복원이 시급하다며 민화협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해지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가 변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각회장을 지낸 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은 스가 장관이 이미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 사임 이후 잔여 임기 1년간 총리를 맡게 된 후보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떠올랐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미 집권자민당 내 7개 파벌 가운데 5곳의 지지를 확보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스가가 관방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됐어요. 스가 장관은 요코하마 시의원 출신으로 지난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맡아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아베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향후 정책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천명을 했어요. 자기는 아베
수상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대로 개성하겠다. 예. 그리고 아베 수상의 정책이 된 게 그 양반이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거든요. 과거사에 기반한 한일 관계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창일 전 의원은 내다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참 네.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뭐 스가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되면 뭐 사과나 이런 건 하기 좀 어렵겠죠? 택도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예. 또 어머니가 아베 때도 이제 우리 사과와 사죄는 끝났다 여러분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 입장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실용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이다. 경제 보복 이 문제는 어떻게 되면은 좀 조금 유연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막달 할머니가 지난 토요일 타계하면서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는 과연 가능할지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도 말없이 묻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의 실상을 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차별금지 교육용 소책자,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를 발간해 전국 사찰과 불교대학, 대불청지구, 대불련 지회, 중앙승가대, 전국 비구니회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은 평등 승가의 원칙, 나와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 등 불교의 평등 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역사, 한국의 차별과 관련된 각종 통계,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단한 문답과 차별 대응 요령 등도 담고 있습니다. 종평위는 시대를 앞서 평등과 자비를 강조한 불교의 가르침과 나와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동체 대비의 사상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공영주차장에 지갑 없는 주차장을 확대하는가 하면 중고물품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색 자판기도 등장하는 등 민관 구분 없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현대사회 패러다임의 전반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막을 때나 썼던 마스크는 이제 일상이 됐고 평범했던 모임들은 모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 간 직접 마주치는 대면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반대급부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는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시범 운영하던 지갑 없는 주차장을 이달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113개소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지갑 없는 주차장은 출차 시 발원녹색 결제로 자동 결제되어 무정차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카드를 주거나 운전자가 직접 결제를 했던 기존의 방식 대신 차량을 사전 등록해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출차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져 대기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최근 지하철역과 쇼핑몰에 이색 자판기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전화번호와 상품 설명, 가격을 입력한 뒤 물건을 넣어두면 원하는 사람이 자판기에서 물건을 사듯 결제하면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데다 물건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어 중고거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사람과의 이제 대면 접촉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비대면화되고 있었던 흐름이 조금 더 가속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소비 비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최소 1.6배 증가할 것이라며 민관을 가리지 않는 빠른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온 비대면 시대, 영화 속에서나 상상하던 미래가 이젠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 종정 해초 스님의 다비식 이후 살이 71과가 수습됐습니다. 태고종은 지난달 30일 순천 서남사에서 거행된 해초 대종사의 다비식 이후 71과의 사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스님의 49제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서남사 만세루에서 사리 친견과 유품 전시를 진행합니다. 태고종 전 종정 해초 스님은 선과 교를 겸비한 수행자로 꼽히며 지난달 26일 순천 서남사 무우전에서 세수 89세, 법납 76세로 열반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최고 1000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줬는데요. 이번에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함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도 거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